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9월에 벌어지고 있는 호주군과 미군 연합군의 동부 뉴기니 핀슈아펜 공략전 상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핀슈아펜 공략전 시리즈는 고정 댓글에 시리즈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이 핀슈아펜 북쪽 약 10km 거리에 있는 스칼렛 해변에 상륙해 일본군 방어를 돌파하고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투가 시리즈 처음 2개의 영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호주군은 주변 방어와 동시에 핀슈아펜으로 남진을 개시하는데요. 핀슈아펜에서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상황이 핀슈아펜 전초전이라는 이름으로 2개 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호주군은 핀슈아펜 바로 북쪽 부미강을 상류에서 건너 스네일즈 힐, 스넬 고지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 일본군을 몰아내고 점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후원반도 지역에 많은 병력을 보강한 상태였는데 그중 상당수가 스칼렛 해변에서 약 8km 떨어진 내륙의 세틀버그를 점령하고 남쪽으로 전진하는 호주군을 후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을 이끄는 빅터 윈디어 준장은 원래 작전 목표인 핀슈아펜 점령을 추진하면서 후방에서의 일본군의 압박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호주군 20여 단 15대대 병력이 부미강을 건너서 스넬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상황을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호주군 사상자 10명에 일본군은 시신 매장만 52명으로 작전은 완전 성공했고 호주군 기록에는 이 전투가 고지에 위치한 적의 고정 진지에 대한 작전으로서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완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20여 단 15대대가 성공적인 작전을 치르고 있을 무렵 20여 단 13대대는 서쪽의 티리모로에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끊기 위해 스넬고지 오른쪽에서 동시에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접근했던 호주군은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에 맞부딪혔습니다. 결국 이 지역을 공격하는 호주군은 일본군의 방어를 뚫지 못했고 9월 26일 공격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지역 공격에서 호주군은 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기서는 스넬고지에서만큼 호주군의 행운이 따르지 않았고 호주군은 다음날 공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 나왔던 핀슈아펜과 부미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곳이 호주군이 9월 22일 처음 상륙했던 스칼렛 해변, 이곳이 일본군의 내륙 근거지 세틀버그입니다. 호주군 일부가 세틀버그를 점령하려다가 일본군 저항에 물러났고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지베반행이라는 곳입니다. 9월 26일이 저물면서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미 25일 밤에 세틀버그의 일본군이 지베반행의 호주군에 야간 기습을 시도했고 26일에는 일본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호주군 20여 단에는 13, 15, 17대대가 있었는데 13대대와 15대대는 이미 핀슈아펜 북쪽에서 전투 중이었고 17대대의 4개 중대 중 2개 중대도 핀슈아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이곳에 상륙한 목적이 핀슈아펜 점령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병력을 집중시켜서 작전을 끝내자는 게 윈디어 여단장의 생각이었는데요. 전선이 길다 보니 후방을 지키는 병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베반항에 있는 호주군 병력이 17대대 D중대였습니다. 실제 상륙 해변 지역을 지키는 병사들은 17대대 나머지 1개 중대, 1개 소대, 이후에 상륙한 1개 기관총 중대, 양육 작업을 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크 소령의 17대대 A중대 나머지 병력이 해변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9월 26일 아침 파이크 소령은 정찰대를 카티카에서 약 2.5km 떨어진 가라보우를 목적지로 보냈는데 도중에 일본군 진지를 발견했고 그대로 퇴각했습니다. 26일 정오경에는 약 30명의 일본군이 스칼렛 해변과 멀지 않은 카티카 서쪽에 호주군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호주군의 공격에 막혀 2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했는데 이 중 장교로 보이는 일본군 시신에서 표시된 장소가 있는 지도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일본군이 해변의 연합군에 대해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같은 날인 26일 지베반행의 17대대 D중대는 지베반행 남서쪽 약 500m 지점에 일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곳의 호주군은 좌표를 확보한 뒤 일본군 진지를 향해 야포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윈디어 여단장은 세틀버그를 중심으로 배치된 일본군이 단순히 내륙 지역을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칼렛 해변의 호주군을 공격해 보급선을 끊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주군은 17대대의 2개 중대로 세틀버그 로드와 해안을 동시에 지켜야 했고 만만치 않은 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병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곧 구사단장 우튼 소장에게 전문을 보내 해안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1개 대대 병력의 증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943년 9월 27일이) 밝았습니다. 세틀버그를 해안으로 이어주는 세틀버그 로드를 중심으로 다시 일본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배반항에서 길을 따라가면 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일본군이 이곳 근처에 호주군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27일 저녁 때는 일본군 1개 소대가 다시 지배반행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일본군 전사자 6명을 남기고 격퇴되었습니다. 남쪽의 핀슈아펜에서도 다시 호주군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주군은 현재 부미강 북쪽 캄로아 부근에 많은 병력이 집결하고 있고 스넬고지를 호주군 15대대가 점령했고 13대대가 15대대 오른쪽으로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윈디어 여단장은 이쪽으로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5대대가 점령한 고지를 그대로 통과해 핀슈아펜 지역으로 남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핸들리 소령이 지휘하는 13대대 C중대 일부 병력이 전날 13대대가 공격하려다 실패한 고지를 다시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군 몇 명이 포로로 잡혔으나 버린 무기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대부분의 일본군은 이미 철수한 이후였습니다. 후원반도 남쪽 해안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호주군 22대대 병력은 여러 정보를 이용해 몬기강 유역의 일본군이 전부 철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호주군은 명령대로 9월 27일 몬기강을 건너 맨지 포인트까지 전진했고 이곳에서 버려진 일본군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호주군은 항공정찰을 통해 부미강 바로 아래쪽에 살랑카우아 플랜테이션에 일본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주군은 13대대 병력을 15대대가 점령한 고지 오른쪽으로 우회시켜 플랜테이션 남쪽에 카카콕이라는 곳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3대대가 진격하는 동안 15대대는 전선을 고수하면서 적 방어선을 탐색하고 이 지역의 17대대 2개 중대는 예비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크립 대위가 이끄는 13대대 D중대가 출발했고 약 1시간 15분 뒤 크립스 스퍼 크립 지능선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크립의 D중대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한 쿠퍼 대위의 13대대 A중대는 오후 4시경 D중대 위치를 통과해 남진을 시도했으나 일본군 진지에서 사격을 받고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지배반행의 17대대 D중대에 일본군이 약 1개 중대의 병력으로 공격을 또 가해왔으나 최소 2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장대비가 핀슈아펜 지역에 하루 종일 내리는 가운데 13대대와 15대대는 정찰 활동만을 계속했고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집니다. 호주군이 몰려있는 최전방 지역은 가파른 산지가 이어져 있는 곳인데 길도 제대로 없는 곳이어서 보급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공병대를 포함해 상당수의 병사들이 손으로 식량과 탄약을 나르는데 투입되었고 부상병을 들것에 싣고 다시 후방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 9월 말 호주군이 핀슈아펜 지역에서 탄약 등 물자를 손으로 나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핀슈아펜 전선에 보내는 지원부대로 구사단 24여단의 43대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일선에 전해졌습니다. (9월 22일) 호주군 상륙 이전에 핀슈아펜 지역에 이미 있던 일본군 이외에 마당에 주둔했던 일본군 24단의 상당 병력을 핀슈아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24단의 이동 상황은 9월 하순
일본군 작전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단 예하 병력들의 이동 상황은 계속 제18군을 통해 라바울에 보고되었는데 호주군이 핀슈아펜 북쪽 스넬고지를 점령하기 하루 전인 9월 25일 후원반도 북쪽 해안 시오에 선발대가 진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27일에는 시오에 보병 제79연대 본부를 포함해 공병 1개 중대 등 약 822명이 도착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시오 부근에 집결한 24단 병력은 약 1,800명이었습니다. 일본군 24단 병력은 출발한 순서대로 쏙쏙 시오에 도착했는데 9월 30일까지 시오에 집결한 24단 병력은 2,354명이었습니다. 당시 24단은 보병 제78, 79, 80연대와 기타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보병 제78연대는 호주군의 레이 점령 후 퇴각하는 51사단 병력의 엄호를 위해 마캄강 상류 카이아피 부근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또한 51사단 병력 중에 북서쪽이 아닌 북동쪽 산지로 퇴각하는 병력도 있었는데 보병 제80연대 중 1개 대대가 이전부터 살라마와 전선에 투입되어 싸우다가 현재 51사단과 같이 퇴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0연대의 나머지 대대는 이미 호주군 상륙 이전에 핀슈아펜 근처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후원반도 동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제79연대 병력이 전부였습니다. 1943년 9월 30일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하타조 중장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핀슈아펜 근방의 적을 경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다치 사령관의 이 명령은 후원반도 동해안을 사수함으로써 적이 해협을 건너 뉴브리튼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다치 사령관은 이 명령을 내리면서 시오에 있는 79연대 병력에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단정에 싣고 스칼렛 해변 인근에 상륙시켜 핀슈아펜 수비대와 같이 호주군을 공격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게 말은 쉬웠지만 작전을 실행하는 데는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0명이 넘는 병력을 바다를 통해 수송할 단정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고 일본군 항공력이 약한 관계로 단정을 타고 가면서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전부대가 그대로 바다에 수장될 가능성도 높았고 어떻게 상륙을 무사히 마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 쳐도 그 이후의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공격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군에 고뇌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단이 원래 주둔했던 마당에는 당시 대본영 참모였던 곤도 덴파치 중자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곤도 중자는 9월 말에 이 상황을 관찰하고 대본영 육군부에 제18군과 동부 뉴기니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서 중에는 해협에 관한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한 라바울에 대한 직접 수송을 단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곤도 중자의 이 보고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해협에 관한 최악의 사태는 바로 핀슈아펜이 떨어져서 뉴브리튼 섬으로 가는 해로가 뚫린다는 말일 것이고 연합군이 뉴브리튼 섬에 상륙해서 라바울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라바울의 물자를 집적해서 수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곤도 중자는 일본군이 24단을 이동시키기 전에 핀슈아펜 전투가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곤도 중자는 일본군의 역량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이 중부 솔로몬에서부터 동부 뉴기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지원병력 파견과 관련해 미군과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9월 29일 결국 스칼렛 해변에 호주군 9사단 24여단 43대대 병력이 상륙했습니다. 이날 상륙한 병력은 총 838명이었고 타고 온 고속 수송선을 이용해 걷기가 가능한 134명의 부상병이 후방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날의 지원병 상륙으로 호주군 야전병원의 업무 부하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윈디어 여단장은 다가올 공격에 대비해 전차도 요청했으나 LST 등을 쓸 수 없어 전차 양육은 취소되었습니다. 호주군 43대대는 세틀버그 전선에 있는 호주군 17대대와 교대하게 되고 17대대는 핀슈아펜 전선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양쪽이 병력을 집결시키고 공세를 취하게 되는 핀슈아펜 전투,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